코스피가 1980선을 회복하는 데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단숨에 23포인트나 오른 채 1979로 오늘 장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또 오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MT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로 기준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이슈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2.5%입니다. 깜짝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이 얘기 계속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와 계시는 두 전문가께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 발표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장 영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영 대표님과 먼저 말씀 나눌게요. 네. 기준금리도 깜짝 인하 발표가 났었고 예. 또 만기일도 지난주 이 시간을 저는 확실히 기억해요. 그때 예. 만기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면서 예.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예. 어떤 분석 가능합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오늘 그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지금 그동안의 시장을 짓누르던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의 매수를 유입을 시키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지금 거래소 쪽의 어떤 움직임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선물 쪽인데 오늘 선물 집계를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11,231개야 선물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그동안의 국내 시장에서 안 좋았던 수급적인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의 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나왔던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해소가 될 가능성도 지금 다분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일 시장에서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나가신다 그러면 시장 기분 좋게 2,000포인트 한번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나 든든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내일도 짚어봐야죠. 오늘 하루 끝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유입돼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진 오늘입니다. 김난 팀장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으로 좀 공략을 세워봐야 될까? 이게 또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증권이나 건설, 금융 네네.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더라고요. 계속 이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우선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일전에 금리 인하를 발표한 나라들이 거의 대다수였죠. 근데 그런 나라들의 증시를 좀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금융주, 건설주 위주로 뭐 철강주 이런 업체들 그리고 업종들이 상당히 증시에서 좀 상승세를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는 매번 좀 기대를 했을 때마다 금리 동결이라는 발표로 증시를 좀 억제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오늘 증시에서 뭐 건설업종 상당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업종들이 또 낙폭과대 됐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그런 구간에서 좋은 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 은행주들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증권 업종 가운데에서도 중소형 증권사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는데 대형 증권사들이 크게 오르지 못했었던 자리였습니다. 네. 이런 증권사 업종, 그 대형 증권사들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주, 건설주들, 건설주 가운데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제야 21선 이평선 제대로 돌파를 해서 기술적인 그런 자리도 좀 다소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업체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완성차 가운데에서는 제가 일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기아차도 좀 경기 민감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다소 좀 그래도 기아차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외인들이 현대차 수급을 가지고 또 선물 시장과 연계를 해서 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아차 중심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그 투자 전략 짜는 데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 통신, IT, 부품, 물론 좋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신경 대표님, 네. 금리 인하 관련해서요. 그 네. 업종을 볼 때 앞서 김남 팀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업종 중심으로 보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시장의 자금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가 될 때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일단 뭐 금융주,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일부 지주회사, 그다음에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 좀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건설 쪽과 그다음에 증권 쪽 제일 우선적으로 보면서 그다음에 은행 쪽도 같이 더불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좋게 보는 부분이 일단 건설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제일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대림 산업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대림 산업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한 6.5%가 올라갔지만 이런 종목 대신 추격하면은 안 됩니다. 추격하면 안 되지만 아래쪽으로 대략 한 84,5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림 조정을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건설 쪽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증권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전 예전부터 KTB 투자증권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이 KTB 투자증권은 보면은 이 중국 쪽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지금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KTB 투자증권도 아래쪽으로 한 3,900원 정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두 종목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건설주 가운데서는 대림산업, 증권주 가운데서는 KTB 투자증권. 예. 이제 증권주, 건설주 이런 쪽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반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반짝이 좀 길어져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 경기 민감한 업종 한 가지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화학주도 들썩거렸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많이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 등등에서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김난 팀장님, 네. 정유주, 화학주 이제 좀 좋게 봐도 되는 건가요? 수급이 다소 좀 완화됐기 때문에 좀 좋게 보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철강 업종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낙폭과대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던 종목들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40% 이상 그동안 좀 줄곧 좀 하락을 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막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좀 비슷한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감 업종들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1선을 막 이제 돌파를 시켜놨고 또 다소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되면서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소 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번 금통위 금리 인하 이런 영향들이 얼마만큼 증시에서 좀 호재 기간을 좀 늘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간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도 또 나올 수도 있다. 올해 한 7월, 8월 네, 벌써부터 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또다시 단행되기 전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증시에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그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장세에서는 경기 민감주들 다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김중수 총재가 델리에서 아주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금통위 일주일 전에는 이런 발언들이 다소 좀 자제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예외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한은도 동참을 하는 거, 이제서야 이제 동참을 하고, 그동안 증시가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 여전히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 인하도 나오지 않는 이런 흐름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뱅가드 그 물량도 역시나 좀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좀 계속해서 끌고 갔지만 서서히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이미 선진 증시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국내에서는 이제야 막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또 많이 하락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좀 삼으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유화학주 움직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대표님, 네. 이 정유화학 업종 내에 있는 종목 몇 가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먼저 이제 그 유가를 한번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국제유가요? 같아요. 네네. 예, 국제유가가 지금 뭐 외국에서는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상승으로 움직여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근데 WTI 국제유가 선물 지수를 좀 보면은 이 부분에서 배럴당 98달러를 위쪽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게 지금은 굉장히 좀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지금 바닥은 일단은 잡았습니다. 배럴당 86달러에서 바닥은 잡고 거기에서부터 최근 근래에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WTI 이 선물지수를 좀 보면은 배럴당 98달러를 돌파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유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돌파를 해야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돌파를 하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거고요. 돌파를 못하면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지금 차트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이 국제 유가와 비교를 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저 위쪽에 18만 원 있는 그 언저리까지 사실은 지금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반등 수준은 지금 약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진행을 해 나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자리를 과연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는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WTI 그 국제 유가 선물지수 그 부분을 같이 더불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TI 값 98달러 선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또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주도 중요하고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될까요? 신경 대표님, 네. 내일을 위한 전략 또 세워주셔야죠. 내일은 일단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행사를 취할 수 있는 가격이 행사가 기준으로 그 252에서 255 사이, 255를 뛰어넘으면 강력하게 상승으로 위쪽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벤트가 금리 발표라는 그 이벤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면 내일부터는 이제 거래소 쪽에 같이 매수를 동반을 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일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으로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거래소 쪽에 외국인들이 내일 또다시 매도의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분간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처럼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한 1,000억 원대 이 정도만 사준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만 사줘도 아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움직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종목 안 골라볼 수가 없습니다. 김남 팀장님, 네네. 종목 하나 주시죠. 뭐니 해도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숨가쁘게 올라왔는데 워낙에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박스권 상단에 있으면 항상 이제는 천장권이 아니냐 주가가 해서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단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또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또 돌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시장을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신경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아주 중요한 또 모멘텀이 또 나왔고 이제는 외인들의 매수세 한동안 좀 들어오지 못했었던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량주 위주의 또 시장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좀 리움 쿠첸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이 바뀌었죠. 네네, 리움에서 바뀌었습니다. 리움 쿠첸으로. 리움 쿠첸으로 바뀌었는데요. 중국 쪽 시장도 서서히 좀 다시 한번 좀 경기가 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
그 국적주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나 하오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이나 킹이라는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눈부셨습니다. 물론 장 막판 가서 이런 그 상승세를 다시 좀 반납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보여줬지만 이제는 중국 관련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리온쿠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차트를 좀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때가 이제 4월 8일에 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주봉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그 대량으로 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재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일봉상으로도 한 2주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돌파시켜 놓고 있죠.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보셔도 괜찮고요. 중국 경기랑 같이 해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홍콩 쪽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리미엄 제품 라인이 이제 막 또 들어가기 시작한 이런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4,4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해보심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선보다 조금 더 위로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릴게요. 4,200원, 목표가는 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요. 단기로 봤을 때 목표 가격 5,000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리홈쿠첸 오늘 김난 팀장의 종목으로 꼽아 오셨습니다.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장 분석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MT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